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금융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땀 흘려번 소중한 돈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화가 나도 소용없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 사기가 판칩니다. 투자 사기도 많습니다. 친절한 척 다가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실수를 꼭 기억하세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가족들도 함께 보세요. 부모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자녀에게 무조건 다 줍니다. 자식 사랑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집을 자녀 명의로 넘깁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넘긴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권합니다. 명의만 옮겨 놓으세요. 집은 계속 사시면 됩니다. 믿고 넘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자고 합니다. 부모 허락 없이 팔 수 있습니다. 명의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인은 자녀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빚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사업 실패를 합니다. 빚을 못 갚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부모도 쫓겨납니다. 자녀가 이혼을 합니다. 재산 분할에 집이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명의를 받은 자녀와 다른 자녀들이 싸웁니다. 왜 형만 받았어?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통장을 자녀에게 맡깁니다. 자녀가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관리할게요. 통장과 도장을 넘깁니다. 자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씁니다. 큰 돈을 빼갑니다. 부모 몰래 사용합니다. 사업에 씁니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부모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돈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쓴 거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사라진 후입니다. 자녀 사업에 투자합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곱절로 갚을게요. 믿고 투자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업은 어렵습니다. 10개 중 9개가 망합니다. 돈을 잃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도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노후 자금이 없어집니다. 자녀 집 살 때 보증을 섭니다. 자녀가 집을 삽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이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보증을 섭니다.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대출을 못 갚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은행이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부모가 갚아야 합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갑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선을 지키세요. 집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세요. 생활비는 충분히 남겨두세요. 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생활할 돈은 남기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사후에 재산을 나눠주세요. 생전에 다 주지 마세요.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자녀에게 맡기지 마세요.
필요하면 자녀가 요청하게 하세요. 그때그때 주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자녀 사업에 무조건 주지 마세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인데 하지 마세요. 보증은 재앙입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속습니다.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이런 말을 조심하세요.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매달 10% 이자를 드립니다. 1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금리를 보세요. 1년에 34%입니다. 10%는 말도 안 됩니다.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은 불가능합니다.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친한 사람이 권합니다. 교회 친구가 권합니다. 나도 하고 있어. 정말 좋아. 믿게 됩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 권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척이 권합니다. 조카가 좋다고 합니다. 이모, 이거 정말 좋아요. 믿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권합니다. 나중에 다 망합니다. 돈을 잃습니다. 친구 사이도 틀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유명인이 보증한다고 합니다. 교수가 추천했습니다. 연예인도 투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거짓입니다. 설명회에 데려갑니다. 호텔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고급스럽게 꾸며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투자한다고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사은품을 줍니다. 공짜 식사를 제공합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투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줍니다. 첫 달에는 이자가 들어옵니다. 약속대로 줍니다. 정말 좋네. 믿게 됩니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두세 달은 잘 줍니다. 그 후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이자가 안 들어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폰지 사기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고수익은 의심하세요. 연 10% 이상은 위험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정식 금융회사인지 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한 사람이 권해도 확인하세요. 미안하지만 확인해 볼게. 괜찮다고 할 겁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이런 말하면 사기입니다. 가족에게 상담하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1332로 전화하세요. 이 투자가 안전한지 물어보세요. 셋째, 대출 사기에 당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신용이 낮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연락합니다. 위험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합니다. 전봇대 광고를 보고 전화합니다. 무직자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오케이. 당일 입금. 솔깃합니다. 전화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믿게 됩니다.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하지만 불법 업체는 더 받습니다.
연 100%, 200%도 받습니다. 한 달에 10%, 20%입니다. 100만 원 빌리면 한 달 후 120만 원 갚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못 갚습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협박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집에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가족을 협박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를 당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드립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으세요. 믿게 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통장을 넘겨줍니다. 돈이 사라집니다. 대출을 갚는다며 빼갑니다. 새 대출은 안 나옵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만 먼저 입금하세요. 그러면 대출해 드립니다. 수수료를 보냅니다. 그 후 연락이 끊깁니다. 대출은 안 나옵니다. 정상적인 곳은 수수료를 먼저 안 받습니다. 대출금에서 제하거나 나중에 받습니다. 먼저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을 가세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만 이용하세요. 대출이 안 되면 포기하세요. 불법 대부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온 대출 제안은 무시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통장을 넘겨주지 마세요.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세요. 돈이 급해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상담하세요. 넷째,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에 과소비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과대 광고에 속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합니다. 암도 낫습니다. 당뇨도 좋아집니다. 고혈압도 내려갑니다. 관절염도 사라집니다. 믿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있으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하겠죠. 건강식품은 보조식품입니다.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방 효과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체험담을 강조합니다. 제가 먹고 나았어요.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입니다. 배우를 쓰는 것입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합니다. 노인정에 찾아옵니다. 무료로 검사해준다고 합니다. 혈압, 혈당을 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이거 드셔야 해요. 제품을 팝니다. 비싼 제품을 권합니다. 겁을 줍니다. 지금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불안해집니다. 사게 됩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팝니다. 이 온열 매트가 좋습니다. 암 예방이 됩니다. 관절염이 낫습니다. 몇백만 원짜리를 팝니다. 효과는 의문입니다. 그냥 따뜻할 뿐입니다. 온수 매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기 배송을 신청하게 합니다. 한 번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잘 보면 정기 배송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옵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건강식품은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를 믿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체험담을 믿지 마세요. 대부분 조작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거절하세요.
병원에서 받으세요. 고가 제품은 바로 사지 마세요. 며칠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상담하세요. 정기 배송은 조심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집에 안 먹는 건강식품이 쌓여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5째, 보험을 잘못 관리합니다. 보험이 많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모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만 나갑니다. 중복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장을 여러 개 들었습니다. 암보험이 3개입니다. 실손보험이 2개입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못 받습니다. 실손보험은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낭비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유지합니다. 자녀가 다 컸습니다.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유지합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립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만 나갑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을 안 합니다.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유지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해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에 계속 가입합니다. 설계사가 권합니다. 좋은 상품 나왔어요. 이거 꼭 드세요. 또 가입합니다. 보험이 계속 늘어납니다.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유지를 못합니다. 해지하게 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보험금 청구를 안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안 합니다. 귀찮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보험료만 낸 것입니다. 보험 증서를 잘 보관 안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릅니다. 청구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보험을 정리하세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담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을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것은 해지하세요. 보험료를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세요. 노년에 필요한 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암보험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치매보험도 고려하세요. 치매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 확인하세요.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보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입원하면 꼭 청구하세요. 수술하면 청구하세요. 영수증을 잘 모아두세요.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파일에 정리하세요.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세요.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말해주세요. 6째,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금을 모르고 거래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모르고 줍니다.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줍니다. 5천만 원을 줍니다. 1억 원을 줍니다. 나중에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나옵니다. 몰랐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삽니다. 자녀가 돈이 없습니다. 부모가 돈을 내줍니다. 이것도 증여입니다. 증여세가 나옵니다. 몰랐다고 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더 많이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모르고 팝니다. 집을 팝니다. 오래 살던 집입니다. 세금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도세가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몰랐습니다. 부동산을 팝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이 큽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내야 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준비 안 합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10억 원 이상입니다. 상속세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안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몇억 원이 나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급하게 팔면 헐값에 팔립니다. 손해를 봅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큰 돈이 움직이면 먼저 상담하세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증여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 한 명당입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주지 마세요. 계획적으로 주세요.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하세요. 세금을 미리 계산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면 세금이 나옵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이 많으면 보험을 활용하세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세요. 분쟁을 예방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무조건 다 줍니다. 선을 지키세요. 둘째, 고수익 투자에 속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셋째, 대출 사기에 당합니다. 정식 금융기관만 이용하세요. 넷째, 건강식품에 과소비합니다.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다섯째, 보험을 잘못 관리합니다. 정리하고 점검하세요. 여섯째,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세요. 이 6가지만 조심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믿기 전에 확인하세요. 등록된 회사인지 봅니다. 금융감독원에 물어봅니다.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면 의심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중한 재산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도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보호하세요. 이상한 전화 오면 끊으라고 하세요. 투자 권유 받으면 먼저 상담하라고 하세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통장을 함께 봅니다.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노후 재정 관리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